어, 저는 이 이야기를 파면 엔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파면 엔딩. 사실 파면하면 대부분 다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끝나면 역사라는 게 파면으로 끝나는 건 없어요. 다시 시작이고 이제부터 시작인 건데 일부의 끝이 안 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언론들은 또는 우리들은 대개 보면은 4월 초 선거 전망을 합니다. 올 때까지 온 거지. 이번 주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 난 봐요. 어떤 설명도 없이 파면 선거를 미루는 건 그냥 민주혁명 일으켜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언론도 선거할 거면 이번 주까지는 선거할 거야. 저거 지금 마지막 있잖아요. 지난주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 이번 주는 재보궐선거가 있으니 금요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국민들이 안 참겠죠. 거기다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 계속 우리도 말씀드려왔습니다만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저거예요. 퇴임을 하고 나면 헌재가 이제 불능에 빠지는 상태를 만들어서 윤석열이 임기 끝까지 탄핵 소추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됐겠죠. 내버려둘 수 없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자 어쨌건 정변 이걸 그래도 법률가니까 잠깐만 헌재 그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치 그거 아니 그거 말고 네, 이거 요게 이제 지금은 그런 거잖아요. 저기 김복형하고 조한창하고 정영식이 기각을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지금 뭐 문영배 대행이 이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저는 이 내란 사태 그리고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 걸치는 과정에서 저는 가장 위험한 재판관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탄핵 심판이 한창일 그 시절에도 제가 존엄 조심해야 된다. 존엄. 이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누구나 다 그 머리 하얀 분하고 통통한 여자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존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한창 때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조한창.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저는 정영식하고 여기 누구야 또 한 명 누구죠? 김복형은 저는 배제합니다.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심.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건 넘어가고 그 한창 때부터 존엄 조심해야 된다 했던 그자가 재판을 못하겠다고 퍼져버린 건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재판을 질질 끌지 않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상대가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퇴임을 한다고 해요. 퇴임하는 재판관 두 명은 자기가 이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나가고 싶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퇴임하는 두 명은 자기들은 분명히 지금 이 사람들이 인용이 아닐 거라는 의심은 없으니까 자기는 인용하고는 지극히 헌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정하지 않고 퇴임하는 순간 을사팔적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쟤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못할 것 같아. 우리 못하겠어 라고 배째를 하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못하고 질질 끓고 있다가 윤석열이 돌아온다. 그럼 퇴임한 두 분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퇴임할 두 분도 이 상황을 손 놓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얘기는 현재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결과물에 대한 추정치일 뿐이에요. 추정치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윤석열을 파면하라도 아니에요. 기각이라도 결론을 빨리 내라예요.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렇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있잖아. 친절한 영자 뭐 금자씨처럼 불친절한 헌재씨가 돼버린 거야.
이미 나와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될 결과를 안 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2심 때문인지 보궐선거 때문인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세한 문구를 맞추고 있을 거야. 워낙 예민한 심판이라. 그런데 헌법재판관 8명은 다 사실 기각의 파면에 근접해 있을 거야.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의 결론은 야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그랬을까? 보궐선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진짜로 한 명, 2명, 3명이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시그널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을 보면서 뭔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긴 그러한데 이번 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4월 4일이 금요일이잖아요. 2달 후에 6월 4일이 무슨 요일인가 한번 봐봐요.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 파면이 되면 6월 4일은 금요일이라는 거, 아니 수요일이라는 거. 왜냐하면 저게 사전투표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대선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다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거 말해봐야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희망으로 돌리지 말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아니 희망에도 돌려야지. 희망에도 안 돌릴 건 벌써부터 절망에도 돌릴 거야. 희망에라도 좀 돌립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5대3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5대3은 불가능하다고 하냐면 정말로 5대3이어가지고 기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현재 내부에서 흘러나올 거예요. 왜냐면 사실 한덕수 관련해서도 윤상현이 왜 맞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 맞췄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7대1 기각을 맞췄다고 하는데 사실 5대2대 1이었죠. 그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정말로 5대3으로 지금 현재 굳어져 있고 거기에서 완력 다툼이 있다 그러면 빨리 선고해라. 법대로 빨리 선고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가 지명이 되면서 누가 선고를 늦춘다. 이런 내용까지 바깥으로 새 나오고 아마 지금 좀 대통령실과 윤상현, 권성동, 권영세 등이 난리를 칠 거예요. 아마. 헌법재판관이 기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선고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전혀 없다는 건 일단 5대3은 아니란 말이에요. 5대3 아니란 말이고 그럼 6대2나 7대1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그것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아마도 그래 그러면 너 그거 써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너 기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랑 의견 통일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너는 너대로 써라. 우리 우대로 쓰고 그냥 기각시키자. 아니 인용시키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재판관 한두 명이 배짜라 누웠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월 18일이 넘어가게 되면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 생물학적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순히 그 날짜를 넘기려고는 내부에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이런 거라고 보지. 4월 4일 날 내려야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그 다음 주는 또는 그 다음 주까지 가면 사실 이렇게 봐요. 헌재가 우리 입장에서는 파면을 결론을 내려놓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보궐선거까지. 사실 헌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이나 보궐선거까지 감안해서 내리는 것도 정치적인 거긴 하지. 그렇긴 한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파면하라가 아니라 니들 이름 걸어놓고 기각한 사람들 기각한 이유를 써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이 만약에 기각을 했다면 너희들은 어떤 이유로 기각을 했는지를 써. 한번 써봐. 어차피 그거잖아요. 이제 이 상황까지 나는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렇게 봅니다. 기각시키면은 우리가 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기각한다고 쳐봐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잘 됐다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있잖아. 평화적으로 박근혜 탄핵시켜 나갔더니 문재인 정부 때 꼭 해야 될 개혁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기각 한번 시켜봐.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를 싹 쓸어줄게.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실 박근혜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박근혜를 기각시키면 헌재가 없어질 거다. 그때도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말이 있었고 그런 국민적인 압력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그냥 뭐 헌법재판소는 그냥 법과 원칙만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정치적인 부분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자는 거 맞고요. 민주당도 바보가 아닌데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대비 안 하고 있겠습니까만 저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안 좋은 가능성이 있으면 안 좋은 가능성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겠다는 건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음모론적인 것에 가깝다고 해도 그렇게 대비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마흔역 임명 안 한 상태에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거냐가 지금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대처하고 있는 가장 주요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될 거고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기각시켜봐. 니들의 소수 의견으로 기각 한번 시켜봐. 어떻게 되나 보자.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성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승복할 건데 너네도 승복해야지 그런 말을 미리 꺼냈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러 번 밝혔지만 저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될 게 헌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헌재가 있는 곳이 제동이에요. 근데 제동이 왜 제동이 됐냐면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이 그때 피바람을 그렇게 일으킬 때 그 피가 제동의 전체에 너무 넘쳐나서 그걸 재로 덮었다 그래도 제동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생긴 건 1988년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길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엎으라고 하면 엎을 수도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헌재가 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귀감이 될 기본적인 예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헌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군중에 의한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썰이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 대부분 밥 보고 취재한 게 아니라 밥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어느 방송이나 똑같아요. 맞아요. 제가 한 말도 봐서 돌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지.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 두 사람이 몫이 대통령 추천 몫이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추천하는데 윤석열이 탄핵 소추 중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사람을 임명하고 숫자가 이제 뭐 이렇게 되면서 마흔역도 같이 임명하고 이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그런 거죠. 국무위원 반 이상을 탄핵시켜가지고 직무를 정지시켜 놓으면 국무회의를 못 열어서 결국에는 국회가 그 정부의 업무를 결정하는 법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 국회가 그걸 가져와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밑에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진짜 그 상황 오면 그 플랜 써야 돼요. 방법은 없는 거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피바람 부는 거를 경험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윤석열 탄핵이 안 되면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같이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국민들 분노 때문에. 민주당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일단 스탠바이를 해놔야 돼. 우왕좌왕 할 것이 없이. 딱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 안 나오면 다음 주 금요일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로 4월 18일 2명의 재판관 퇴임하고 헌재 아무것도 못하는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라도 내놔야지. 헌법재판 아니라 일반 재판도 재판 변론 종결하면 선고 날짜를 내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 일반적인 형사재판이나 인사재판에서도 한 달씩 안 가요. 요즘 잘. 뭐 사안이 복잡하고 그러면 6주쯤 있다가 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뭐 민사재판, 형사재판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부분 변론 종결하고 4주 이내에 답 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탄핵 재판할 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거는 너네들 판단 끝나면 즉시 발표하라는 의미인 거지. 니들 판단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봐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일반인들이 재판을 받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 그래야 판사들도 그 재판 날짜에 맞춰서 복잡한 사건 한 번에 더 들여다보는 거고 근데 날짜 선고도 없고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지연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이런 기분 나쁜 휴직이가 계속 진행된다? 그걸 어떤 국민이 용인합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어. 윤석열 파면을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도 이제는 싸잡아서 욕먹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헌재라고 하네. 지금 을사팔적이 돼버렸잖아.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헌재도 의식을 하고 있겠죠. 온갖 언론과 모든 국민들이 심지어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결과 내놓으라고 그랬어. 이제 그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엔 답을 해야 돼요. 언제 할 거다. 그거 안 되면 왜 늦어진다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 아까 바쁘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헌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일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SBS 같은 데가 있잖아요. SBS 같은 데가 기회주의라는 게 이런 거야. 윤석열 정권 막 폭망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남들이 다 같이 물어뜯으면 같이 물어뜯다가 시간을 벌어지면 조선일보랑 똑같이 뭔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됐으면 좋겠어 이런 뉘앙스로 보도를 하는데 5대3 기각서를 헤드라인으로 건 SBS 기자가요.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표적인 검찰청 빨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유명했죠. 친윤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을 갖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밭은 사실인 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확인된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가 밖으로 안 새어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정보를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사인이라고 봐요. 정말로 본인들한테 그렇게 유리한 뭔가가 있다면 이미 바깥으로 다 내놓고 니들 돌아오면 다 죽었어 이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네, 그렇지 않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인 거고 정보가 없는 것도 정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뭐 밭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니 저떻게 된다니 그런 거 다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이라고 생각한 걸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밭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기각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어차피 이름 나와요. 어떤 이유로 기각인지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3명이든 5명이든 8대 0으로 기각이 되더라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그런 거고 오늘 또 헌재가 오전부터 평일을 열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선고 같은 게 아예 없는 날이에요. 없는 주에. 없는 주에. 그러니까 지금은 헌재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건데 수요일 날 금요일에 선고할게라는 그 가능성을 공지하는 게 가장 유력한 안주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번 주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이 더 이상 참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를 통으로 비웠다는 거는 이번 주에는 뭔가를 하겠다. 뭔가 자기네들 내부에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신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월요일부터 뭐 일반 사건과 윤석열 이 탄핵 사건을 모두 다 그 평일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는 안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게 있잖아요. 이제 판결문을 쓰는데 작구수정 같은 걸 막 하잖아요. 헌재 헌법 연구관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대충 이런 흘러나온 이야기는 맞을 것 같아. 계속 수정 지시가 내려와서 계속 수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수정 지시가 거의 없답니다. 완성돼 가고 있는 거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기각할 사람들 기각해. 진짜야. 어떤 이유로 기각하는지는 보자. 진짜. 조한창이가 네. 정영식이가 김복형이가 어떤 이유로 기각을 주장하는지 한번 보자.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 8대0 파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너무 평화적으로 끝나서 못 고쳤던 건 많아 심정적으로. 많죠. 이번 기회에 검찰 놈들이고 판사 놈들이고 싹 없는 생각해. 만약에 진짜로 그런 안 좋은 결정이 내려오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결론 안 내리면 심정적으로는 기각인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럼 우리가 결국 주인인데 우리가 책임질게. 헌법재판관 니들이 못하겠으면 우리가 책임질게. 니들이 기각이든 뭐든 간에 일단 니들의 생각을 말해줘. 이거야 지금. 맞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지. 국민 저항권은 우리가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 저항권이지 사실은. 네. 맞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이 돌아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2차 계엄 모의 정황 속에 또 등장한 친위 경호처라는 저런 단독이 있었죠. 뭐냐면은 경호처 직원들이 그때 계엄 실패한 날 새벽입니다. 김 전 장관과 김용현과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을 사실상 끄집어냈다. 저기 경호처가 저거 했다는 거잖아요. 경호처도 한패입니다 지금. 김성훈이는 이미 계엄 내릴 때 계엄 내린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김성훈이 먼저 땄어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면 2차 계엄을 내리려고 하는 시도와 그것을 따르는 군인과 안 따르는 군인으로 나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예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군인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혼란할 때 사실 전두환이 12.12를 일으킨 것도 박정희가 총 맞아 죽고 난 다음에 그 공백을 노린 거였잖아요. 5.16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혼란과 공백 사이에서 실질적 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물리적 힘을 가진 사람이 예.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란 사태가 계속되면 내란의 마지막 총알은 윤석열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구자 형님, 우주에 바라건대 제발 대한민국 역사가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해주시길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사실 윤석열 파면되고 나면 이런 논란들 다 까마득하게 잊고 산다. 봐봐. 박근혜 때도요. 그렇게 쉽지 맞아요. 않았거든요. 예. 박근혜 때 기억이 민주당을 왜 안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지금 남은 기억에 남아 있는 건 박근혜를 파면한다밖에 안 남잖아. 맞아요. 기억에. 맞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때도 박근혜 탄핵 기각되면 계엄한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정미도 그 퇴임 3일 전에 지금 그렇게 선고한 거잖아요. 자, 이성진님, 탄핵을 아니할 수 없으니 판결을 계속 미루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헌재 판결을 일정 기간 내에 하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니 그게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게 6개월이에요. 씨발. 정해져 있는데 그게 6개월이야. 일단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